14일입니다. 전국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냥 혼미한 상태를 가고 있고, 세계에서 점차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강하면서 좀 전 세계인이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성이고 이성을 동원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쪽을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잘 걱정하는 이 시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트럼프 2기가 1월 2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일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기 이후에 트럼프 2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트럼프가 집권하는데, 그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영향을 한반도 정세에 미칠까, 이런 점에서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일어날 한반도의 정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정세는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 정세는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안보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으며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사전에 알고 대비를 하면 그 나름대로 아마 우리 한국적 그 어떤 지향을 차려 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집권 2기, 트럼프 집권 2기 한반도의 정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미 우리는 트럼프 1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5년 전에 이미 트럼프 시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 우리는 국제협약이고 뭐고 관여하지 않고 오직 미국만을 위한 미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2기 집권의 캐치프레이즈죠. 그러니까 목표는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강조한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자주의 질서 속에 살았어요. 이름하여 경제적으로는 WTO 체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나토라든지 한미 동맹이라 동맹 관계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물론 경제 질서나 안보 질서가 있었지만 유난히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국제 관계가 모두 다 험악해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트럼프가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지금 전 세계가 들고 나온 것이 이상기후 아닙니까? 이상기후. 뭐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출산이 정말 많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탱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세계 인구는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제 그제 65억이 70억, 지금 뭐 75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가. 그러나 기후 환경 변화는 물론 나라마다 위치에 따라서 그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평균 건 1세기 만에 1.5도 기후가 상승해서 2도, 0.5가 더 올라가면 한계치에 도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여러분 지금 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보십시오. 며칠째 서울 면적의 몇 배를 태워버리고도 불길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건 세계 도처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얼마 전에 그리스에서도, 이태리에서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도 산불이 도저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태풍 문제, 그 다음에 토네이도 같은 거, 도시를 하나 쓸어버리잖아요. 라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후 보세요. 11월 달에 이미 혹독한 추위가 몰고 왔지 않습니까? 5월에는 또 폭염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건 기상 관측일의 최대 기상 이변입니다. 근데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지향해 가는데, 탄소 제로를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해 가는데, 미국이 탄소 배출 국가 아닙니까? 세계에서 막 거의 제일 많은. 근데 여기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국제적 규범을 어기겠다, 이게. 근데 지금도 나타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여러 나라들하고 관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관세 60%, 또 옆에 있는 멕시코, 카나다 같은 나라 우방국가 중에서 가장 혜택받는 나라들인데 관세를 25%, 또 한국도 지금 현재 관세가 다 10% 이하인데 20%까지 올려버린다면 이 무역 질서가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에는 WTO, 소위 세계 무역 질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죠. WTO 체제를 미국이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미 깨져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금융, 자본, 기술, 자원, 노동 모든 것이 자유롭게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규제 없이. 근데 그것이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 들어와 버리면 관세는 끝없이 높아질 것이고 장벽이 더 생기겠죠. 이런 심각한 사태가 우리 앞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이 올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한국을 패싱시켜 놓고 김정은과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뭔가 타결을 본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이것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까지. 다행히 그때는 미국 정부가 소위 보수성이 강한 볼턴 보좌관 밑에서 미국이 사실 움직였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수작에 트럼프가 넘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래서 하노이 노딜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지금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의 그 두 개 국가론 또는 적대 국가론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스몰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바꿔 말하면 북한의 완전 핵폐기를 주장했던 그 논리가 깨져가지고 적정선에서 핵 문제를 잠정적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영구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스몰 딜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국 정부를 패싱시켜버리는 거예요. 직접 북미 대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미북 대화를. 그런데 지금 트럼프하고 사이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이 푸틴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건 세계적 관심이죠. 근데 지금 들리는 소식통 또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4분의 1 정도를 점령했다고 보고 그 4분의 1 영토를 러시아에게 통치권을 인정해 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는 80%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20년 정도 유예한다는 거예요. 유예시켜줘요. 그리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젤렌스키가 그 말을 들어줄지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지만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오죽하면 북한군을 끌어갔을까요, 러시아가. 13,000명의 소위 폭풍군단, 북한의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소위 지하 조직 또는 저공 비행을 타고 와서 남쪽의 중요한 요지를 박살내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특수 조직을 러시아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좀 가벼워졌어요. 뭐 지금 우리 한국 같은 통치의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만일 북한이 완전 전쟁 태세를 갖추고 공격명령을 내리면 지금 우리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부터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뭐 전부 다 지금 다 구속당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지금 대북 탐지 정보 능력도 없어지고 있고 이런 판국이 김정희가 저런 물리적 수단을 동원했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용하게 러시아 파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약 300명 사망하고
2,700명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생포된 두 북한 생포된 군대, 탈영병에 의해서, 군대이죠, 군대. 자기들이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들 러시아에 뭐 전투에 간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훈련으로 알고 따라왔다가 여기서 왜 실전을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직접 전쟁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겪어보라. 이래가지고 전선에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오지금은 젤렌스키가 북한에다 지금 한국 글자로, 한글로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 병사를 러시아 쪽으로 넘겨주면 너희 나라가 데려가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 병사를 교환하자. 이런 식까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참 이때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났으니까 위기를 빨리 수습하고 안보 체제를 굳건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외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강화하고 확실한 우리 남북 관계는 우리 힘으로 주도하는, 그리고 미국이 사이트에서 지원군으로 협조하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할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도 2018년 문재인 때도 우리 보러 운전자 역할만 하고 빠져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오고 트럼프하고 속된 말로 맞담배질을 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북한의 격위가 올라갔습니다. 김정은이 격위가 적대 국가가 거기다 제재를 가하는 나라를. 근데 지금 와서 만일 스몰딜을 한다면 현재 북한의 핵무기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는 ICM 개발에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 위기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제재만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우리 한반도 위기가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을 아까 얘기한 대로 나토 가입을 20년 유예한다. 영구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토 국가들, 유럽의 27개 나라 30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어디서 고립돼서 살겠습니까? 뺏긴 영토만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중대한 사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요. 그 모형을 한국전선에 갖다 댄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일부 지역을 북한이 점령하고 그 점령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철수하는 이런 휴전이 또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죠. 이게 새로운 거예요. 물론 과거 바이든 같이 무능한 정부에서 냉탕도 아니고 온탕도 아닌 이런 무질서한 질서보다는 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하는 것도 큰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오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거의 공석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싹업자 국방장관 없잖아요. 육군 참모총장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불안한 상태가 한반도에 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소위 한반도 안보 상황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 경제 문제예요.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얼마나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국가 성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원자재를 갖다 중간재를 높여가지고 소위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상품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우리 제품이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반도체라든지 그 외에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신상품들이죠. 또 바이오 상품들, 바이오 제품들이죠. 건강기능 제품들. 자, 그런 상황에서 관세라도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아가면 될 텐데 만 20%나 또 25%까지 올려버리면 우리 제품 가격이 훨씬 높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달러가 형편이 추락해, 우리 원화가 추락해 버렸잖아요. 과거 우리가 1200원대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벌써 1500원 가까이 가 있어요. 국가 신용도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물건 값은 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중고를 겪어야 돼요. 그럼 미국의 의존도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요. 트럼프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할 때
한국에 조선업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은 지금 2차 대전 끝난 뒤에 12척의 항공모함과 수백 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죠. 이지스함 같은 거. 그런데 그 항모 전단, 항공모함, 이런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부분적이든 전면 수리든. 근데 이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그런 업종에, 3D 업종이 일종의 굉장히 어려운 업종들. 인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또 전문 기술에 관심을 안 가졌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조선업이 지금 세계에서 1, 2위를 꼽고 있잖아요. 그 도크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태평양상에 떠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너댓 척 되는데 그런 것들 수리를 미국까지 대서양을 건너간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높은 기술에 적정 가격에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잠수함 같은 거 더군다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미 관계가 새로운 면에서 새로운 비중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지금 방위비에 신경이 많이 쓰죠. 미군 주둔비. 근데 이번에 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폴란드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미군 주둔비를 GNP에, 자기 나라 소위 전 비용에, 생산 비용에 5%를 지급하기로 타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토에 대해서도 5%를 강요합니다. 2%, 1%가 안 된다. 자기 나라 GDP의 5%까지 내라. 이게 독자적으로 방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임승차하지 말란 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의 국방 경제 전략이 대충 나갔어요. 자, 국제질서 WTO 체제가 무너지면 반드시 국제사회는 자원 공급망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원을 전 세계가 골고루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수국가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히토리입니다. 히토리는 인터넷 디지털 산업에서 절대 필요한 자원이죠. 반도체 산업에서.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원자재 히토리가 중국이 약 7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한해버린다고 말이에요. 미국의 관세 보복 강조해서 자원을 미국에 안 내보낸다면 중국이 우리한테 안 내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요소수 파동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국이 수출을 멈춰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원 공급망 전쟁입니다. 공급망 전쟁. 이런 전쟁이 지금 눈앞에 올 수 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무역하는 나라인데 수출품이 제한을 받기 시작하고 또 완제품을 못 만들어내요. 자원이 안 들어오니까. 자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부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일본하고도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또 위기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2기 출범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분야하고 또 경제 발전이 이건 연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위산업에 있어서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면 모든 수출망이 또 무너집니다. 신뢰가 떨어져요, 그만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 국내는 똑같은 여론몰이 전쟁.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 어설픈 아무 실효도 없는, 실체도 없는 국민적 감정 대립을 하고 있어요. 아직 헌재가 결정도 안 해놓은 탄핵 소추안을 이미 내란죄냐 외환죄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좀 기다려보자는 거야.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결정이 끝나면 전 국민이 다시 새롭게 도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트럼프 실리주의자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엄청난 이익의 규제입니다. 트럼프 재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외교 라인부터가 전부가 좀 혼조 상태에 빠져가지고 대통령, 국무총리 없어요.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의회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눈치본이라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난을 극복해야 돼. 국난. 당연히 우리나라는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임기 일어날 때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조가 수황단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쳐박았어요. 그래서 수황단이 항복한 단 9개를 만들어 놓고 3계단 올라가서 이마에 피가 나도록 절을 했어요. 그때 국민들은 자각을 했어요. 그 중에 무서운 것이 환양녀란 게 있어요. 환양녀. 임신 가능성 있는 여인을 뭐 많게는 수십만 명, 적게는 2, 3만 명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청나라로. 심양이죠. 그래서 그 오랑캐들하고 임신을 시켜보려고 우리 여인들을. 근데 기록에 보면 한 사람도 수태한 사람이 없어요. 임신한 사람이 없어요. 배를 돌로 쪄가지고 하혈을 하고 중계를 했어 다. 그래서 압록강물, 두만강물이 돌아올 때는 피바다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리로 와서 오랑캐들에게 더럽힌 몸을 가지고 기존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 노릇 한다는 거, 딸 노릇 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극복한 우리나라 전통과 유래가 있어요. 일제시대도 나라의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제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울산장려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 난국을 빠르게 해결해서 다시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혼돈기에 잘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의 역량을 뒤에 없거나 앞에 세워서 통일, 북한의 그 어리석은 적대국가론을 오히려 폐가국가론으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통일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이제 통일할 때가 됐어요. 광복 80년이에요, 금년이. 역사는 70년이 한계인데 80년까지 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또 피나는 고통을 당해야 할는지도 몰라요. 이런 면에서 미래를 향한 우리 도전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반도 정세 변화가 예측되는 게 이런 것들이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